안녕하세요. 시간이 지난 대로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요, CS 교육으로 알고 오셨죠? 제가 제목을 스킬업 과정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앞에 좀 숨겨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평가 대비. 지금 병원에 중요한 평가를 앞두고 있어요. 단순하게 친절하자, 열심히 하자, 이런 이야기를 벗어나서요. 환자 경험 평가란 무엇이고, 그리고 환자 경험 평가에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과정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은요, 병원이 일상이죠. 아침에 준비하고 출근해서 환자분 만나고, 처치하고, 치료하고, 간호하고, 여러 업무 진행하시고, 퇴근하고, 일상이에요. 환자분들은 어떨까요? 제 주변에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하지 않은 분도 많아요. 선생님들 주변에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환자라면 병원에 입원한다면 병원에 어떤 걸 요구하고 싶으신지, 어떤 걸 경험하고 싶으신지를 먼저 여쭤보는 질문에서 오늘 교육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심평원에서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환자 경험 평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한 3분 정도 짧은 영상입니다.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경험평가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입원했던 분들에게 직접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입원 중에 하고 싶었던 말, 이제는 속 시원히 말씀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환자 경험평가, 어떤 건지 함께 알아볼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경험평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진과 이야기할 기회가 충분했는지, 의료진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는지, 치료 과정에 환자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합니다. (1일) 이상 입원했던 만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퇴원 후 2일에서 56일 내에 있는 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입원 중 의료진의 서비스와 투약 및 치료 과정, 병원 환경과 환자 권리 보장 등 총 6개의 영역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고 그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각 병원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원은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의 필요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환자의 가치와 의견이 반영되는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를 만듭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경험평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확인해주세요. 국민이 만드는 더 좋은 의료 문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환자 경험이란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하는 이야기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본 것 중 최고의 동화 솜씨였어. 나의 콩팥을 정확히 절제했어. 퇴원한 환자분이 퇴원해서 집에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치료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던, 우리를 돌봐준 접수 담당자들, 간호사들,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환자 경험입니다.
환자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평안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던 병원의 프로세스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 낯선 장소에서 지내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직원 경험은 어떨까요? 직원 경험. 병원이 유쾌하고 즐거운 곳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아픈 사람들, 깐깐한 환자들, 실수가 용납되지 않은 환경 속에 결코 직원 경험을 봐도 병원은 즐거운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진정한 환자 경험이란 직원 경험에 맞추어서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병원의 비전은 어떤 건지, 환자의 기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우리의 대응 방법이 새롭게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환자 경험 관리를 위한 두 가지를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환자의 일관된 경험을 표준화하자. 입원하는 환자가 몇 명은 입원계로 입원 수속을 하러 가고 몇 명은 퇴원계로 입원 수속을 하러 가나요? 아니죠. 입원 안내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시하자. 일관된 표준화된 내용을 제공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필수 안내사항을 점검하고 매뉴얼화하자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모든 환자가 같을 수가 없죠. 연령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그리고 초진으로 방문하셨다가 입원한 환자가 있을 거고 몇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환자마다 우리의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환자의 심리 반응을 이해하고 공감적 상호작용을 같이 하자라는 것이 두 번째 제안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작년과 올해 걸쳐서 우리 직원분들을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우리가 환자라면, 직원이라면 저 상황에 어떤 경험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긍정적인 경험일 것인가, 부정적인 경험일 것인가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어떤 개선 사항이나 아니면 배울 점을 같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번 상황 보시겠습니다. 병실 안내해 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간호사 보호대고요. 이쪽 병실 이쪽이 좀 들리시나? 이쪽이 더 나은데? 네. 휠체어 타실까요? 불편하시면? 괜찮아.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좀 이따 내줄게요. 현황실장이랑 내려오러. 여러분 옷 갈아입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간호사 고은혜고요. 환자분 활력 측정이랑 네. 아니 뭐 간호정보 조사 좀 할게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저는 명수. 명수님 환자 팔찌 좀 할게요. 여러 가지 여쭤볼게요. 귀 들려요? 할아버지가 여기 앉으실 안내 좀 해드릴게요. 준비 물품에는 뭐 기본적인 칫솔, 치약이나 그다음에 화장실은 방금 걸어오신 복도 쪽 보면 빨간 문 있어요. 거기 있는데 간호사랑 의사 부를 때는 요거 뒤에 콩벨 누르셔야 돼요. 누르면 간호사 바로 오거든요.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낙상할 수 있어서 꼭 이거 올리시고 계셔요. 올려놓고 계시라고. 이따 나오실 거고요. 보호자 요게 이제 입원 생활 안내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회지는 4시 지금 오후에는 4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오실 거예요. 요 간호사 저희가 담당 간호사 바로 앞에 계속 있어요. 요 앞에 저 계속 앉아 있어요. 있고요. 요거는 설명 들으셨다고 입원 생활 안내. 여기다가 환자분이 하실까? 지금 못 드리죠. 네. 먼저 관계랑 이름하고 설명하시면 돼요. 환자분 권리는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자기 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오늘 읽어보시고 혈압 좀 데려올게요. 성함하고 생년월일 앞자리만 알려주세요. 원유나 실사요. 네, 저희가 확인하는 분이에요. 오늘 확인되셨고요. 오늘 심장내과 11시 반 예약이신데요.
의사 선생님 만나시기 전에 2가지 검사는 하고 선생님을 보세요. 2가지랑 엑스레이하고 심전도거든요. 찍고 선생님 보시는 거라서 비용 18,000원이시거든요. 지금 결제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주차하셨나요? 네. 주차는 이 영수증 보여주시면 4시간 무료돼요. 4시간이요? 네. 지금 이제 검사하러 가실 건데요. 가운데 복도로 가시면 네. 바닥에 파란 선하고 노란 선이 있어요. 네. 파란 선 따라가시면 엑스레이. 네. 노란 선 따라가시면 심전도예요. 네. 2가지 검사가 끝나면 뒤에 보시면 혹시 심장내과 12번 보이세요? 네네. 12번 간호사 선생님한테 요거 접수증을 내시면 이 시간대 이름 불러요. 아, 11시 반쯤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검사부터 하고 네네. 먼저 내셔도 됩니다. 네. 예, 진료 잘 받으세요. 첫 번째 제가 제안드린 부분 생각나시나요? 매뉴얼, 표준화라고 했어요. 일관된 경험의 표준화, 바로 설명 표준 지침이고요. 환자 경험 평가의 첫 번째 문항입니다. 담당 간호사는 귀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습니까? 담당 간호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었습니까? 라는 문항이에요. 우리 앞서 이번 상황의 선생님, 전화로 설문을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심평원 직원분들이 전화했을 때 답변을 긍정적으로 하실까요? 부정적으로 하실까요? 우리 앞에 2번 상황 선생님.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겠죠. 공손하게 눈 마주치는 부분 너무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존중 태도, 우리 조용히 어깨 부축하면서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고개 숙였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환자분 호칭 요즘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항상 성함을 불러야 되는 거 아시죠? 누구누구님, 환자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독거가구가 30%예요. 비혼족도 많고요. 미스미스터가 많아요. 50대의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소아과 외래했을 때요. 할머니 아이가 엑스레이 찍고 심전도 안 찍었네요. 찍고 오세요. 이러고서는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일 나중에 진료 다 받고 가시면서 짐작하시죠? 저 엄마예요. 이러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본원의 주차타워에 제가 차를 세워놓고요. 차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차 담당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아가씨! 차 나왔어요.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물론 아줌마라고 안 한 게 어딥니까? 많은 병원이라는 특수환경 속에 아가씨라는 호칭이 결코 적절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쵸? 환자분도 그래요. 이제 갓난쟁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이 아무리 봐도 20대 30대의 간호사에게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결코 존중받았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셨어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병원 생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병원 생활 안내 받으셨다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멘트가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검사나 치료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라는 문항. 그리고 담당 의사의 회진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까? 하는 문항이 있어요. 환자 경험 평가 문항이 24개예요. 우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각 접점의 선생님들이 포함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존중과 예의 부분은 특히 더 그럴 것 같고요. 그렇죠? 의사의 회진 시간 및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하고 그리고 환자의 일정을 반영하고 의사를 물어보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들 회진 시간표 일일이 프린트해서 나눠주나요? 개인별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쵸. 개인 옷장 옆에 붙어 있어요. 제가 4군데 병원 벤치마킹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개별로 환자 옷장에 게시해 놓는 병원이 없어요. 너무 안내를 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 복도에 큰 게시판으로 붙여져 있거든요. 우리 병원에 안내하는 분들, 중환자실에서 올라가는 분들도, 응급실에서 올라가는 분들도 이제 힘든 중환자실, 시끄러운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올라가시면 궁금하신 내용은 옷장 옆에 과장님 회진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그 시간 확인하시고 과장님 뵈면 궁금하신 거 말씀하세요. 이런 멘트 같이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처치 진행 상황에서의 동영상을 또 보실 건데요.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 개선할 부분인지 어떤 게 좋았는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지현내과 보시면 되죠? 안 되세요. 호흡 주십시오.
다음 CT방에 우리 또 응대 영상 볼게요. 천천히 한번 앞으로 오시겠어요? 좀 봐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물리치료실에 영상 또 하나 있어서요. 그거 보고 또 마저 설명드릴게요. 노영수님 먼저 팔찌 좀 확인할게요. 노영수님 성은 어떻게 되세요? 노영수님 맞아요? 여기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는요. 과장님이 노영수님 걷는 거랑 하지 근력 운동 좀 해달라고 하셔서 불러드렸어요. 환자 경험 평가 문항입니다. 투약 검사 처치 전에 그에 대한 이유를, 그에 대한 부작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는가? 라는 게 환자 경험 평가 문항이에요. 전문 용어가 아닌 환자가 알기 쉬운 용어도 충분히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약 설명할 때도 이건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진액 어담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가를 삭혀주는 약이에요. 하지 근력운동 물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 환자분은 흔히 쓰는 말이 아닐 수 있거든요. 다리 힘 키워주려고 이쪽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딴지를 제가 걸어봤습니다. 이 투약, 이 검사, 이 처치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겁니다. 부작용은 어떤 겁니다. 라는 평가 대비 제안을 드리자면 핵심 용어를 쓰면서 설명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자의 인지 정도 혹시 궁금한 거 없으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불만 있는 경우 말하기 쉬웠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있죠. 호출벨 우리 환자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손이 안 닿아서 좀 멀리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 생활 병원 생활 안내 설명하시면서 호출벨이 좀 멀다 싶으면 사이드레일에 좀 묶어주시면서 불편하신 거 있으신지 도움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호출벨 누르시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검사나 치료 과정에서 신체 노출 등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받았습니까? 라는 문항이 있어요. 검사실에서도 똑같은 이 내용으로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과거 우리 심전도 찍으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심전도 찍겠습니다. 찍. 커튼 그냥 치는 거였거든요. 이제 나의 행동을 말로 설명해 주세요. 심전도를 위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잠시 커튼을 치고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벤트만 해도 되고요.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신다면 혹시 신체 노출 등으로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뭐 심전도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침상에서 샤워를 시켜줄 수도 있고 뭐 머리 감겨주는 건 아무래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편하게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더 노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신체 노출이라는 핵심 용어를 쓰는 게 어떨지를 제안 드리는 겁니다. 불편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는 제안 사항이고요. 다음은 수술 상황 영상 보실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맞으세요? 수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니까요. 저희 혈압 좀 측정할게요. 시술 받으실 때 춥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별로 안 추웠어요? 민경사님, 네, 들어가겠습니다. 수술 잘 다녀오셨어요? 많이 아프시죠? 네, 괜찮으세요?
진통제 수술 갔다 오시면 통증이 좀 심해서 저희가 시간 맞춰서 진통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시면은 진통제 맞는 사이에도 좀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좀 하루 이틀은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 이쪽으로도 피가 많이 나오기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수액에 수술실에서 진통제를 섞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진통제는 같이 들어가고 있고 또 다른 진통제 한 번 더 드릴 거거든요. 그 전신마취 하시면은 기도 사건 같으면 목에 조금 걸리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감기 걸린 것처럼 그런 느낌은 며칠간 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저희 하루가 조금 다르돼가지고 조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제가 15분마다 자고 30분마다 자고 1시간마다 자고 와가지고 조금 자주 와요. 5시간 동안 9시까지 보호자분들 와보시는데 지금 이쪽 모래주머니 이쪽으로 지금 의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대퇴동력으로 한 거여서 5시간 동안 이제 무게를 지혈해야 돼서 이렇게 해줄 거고 허리 아프시면 왼쪽 다리 구부려고 세우고 이렇게 해서 허리 딱 들어서 힘 좀 자세 살짝 바꾸셔도 돼요. 허리 이제 5시간 들었을 때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셔도 되고 소변 아직 소변 안 보셨죠? 박사? 중에서 안 보셨죠? 소변 한 번 볼 때까지는 금식하실 거고 소변 한 번 보고 나서부터는 물 드셔도 돼요. 오늘 한 검사는 조영대라는 약물을 써서 지금 검사했거든요. 그래서 조영대라는 약물이 몸에서 빨리 배출되는 게 좋아요. 오늘 먹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식용수 인계를 맞는 거. 자, 환자 경험 평가 문항입니다. 귀하의 질환에 대하여 위로와 공감을 받았습니까? 라는 문항이에요. 우리 앞서 선생님들 위로와 공감 받았을까요?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감하는 표정, 상황에 맞는 인사말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검사실에서도 추워라 이런 말씀하실 때 추우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 수술하고 다녀오신 분, 검사실 다녀오신 분, 이제 중환자실에서 병동으로 올라가시는 분도 시끄러운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병동 올라가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검사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많이 긴장되세요. 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담당 간호사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설명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아프시지 않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퇴원 상황입니다. 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동부입니다. 성함이 맞으시죠? 저희 이번 기간 동안에 치료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먼저 외래 예약부터 설명드리면 5월 8일날 10시 20분까지 신경과 2층에 있는 신내혈관 센터에 오시면 되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식사하시고 기다리시고 11시까지 2층에 있는 내과센터 이서영 과장님 앞으로 가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두 번째 약 설명 드릴 건데요. 저희 아버님 이거 약 100일 남아서 제가 어제 그거 빼고 나머지만 처방을 해드렸고 저한테 설명 들으셨다고 성함이랑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내경 있으시고 마비도 없으시고 다행히 건강하게 나가셔서 다행이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약만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자, 마지막 영상이고요. 짧은 영상이지만 임팩트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죠? 상황에 맞는 인사말 어떠셨어요? 뇌경색이신데 마비도 없으시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듣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설명하시는 거 들으셨어요? 과거 제가 설명할 때도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안내 기법 좋았죠? 먼저 외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약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들에 대해 목차, 번호를 매겼다고 할까요? 순서, 사전 기법으로 안내를 하니까요.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냥 외래 안내 아니었죠. 2층에 있는 심내혈관 센터로 이렇게 안내도 잘 해주셨어요. 두 번째 개인화 했던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개인화는요 말 그대로 고객과의 공감대 형성,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입원하는 단계에서 아침에 급하게 오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침 일찍 준비하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퇴원하시는 분한테 비 오는데 조심히 가세요. 눈 오는데 조심히 가세요. 미세먼지가 심하다는데요. 조심히 가세요. 마스크 하나 드릴까요? 그거 하나 드려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객 입장에선 굉장히 날 챙겨주는구나. 미세먼지가 오늘 심하다고 왜 하나 주세요. 보호자분도 같이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주세요. 이러면서 하하호 즐겁게 퇴원하는 경험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감정에 대한 부분은 순간순간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앞서 얘기했던 내용일 것 같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입퇴원 단계 표준 지침.
환자 존중 첫 번째입니다. 공감해주고 예의를 갖춰서 나를 소개하는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병실 단계, 안내 단계에서는요. 여기서도 환자 존중,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프라이버시, 신체 노출에 대한 그 환자의 개인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처치 및 행위 전 절차, 궁금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를 방문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처치 단계에서 우리 환자분들 요즘에 코대를 다 치고 있잖아요. 들어가겠습니다. 누구누구님 체열하러 왔습니다. 온 목적과 함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육은 끝이고요. 짧은 1시간 교육이지만 오늘 이 1시간 교육이 선생님들의 그동안 습관화된, 정형화된 여러 고객 응대 부분에 스킬업 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